뭐라카노? 먼저 예금하고 예금 금리하고 채권 금리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부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은행이 발행한 채무 증서예요. 예금자한테 내가 이 예금을 제가 받았으니까 만기가 되면 그 예금 돌려드리고 제가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신 채권하고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금은 유통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달리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이 없어요. 그럼 유동성이 있는 채권하고 유동성이 없는 예금하고 어떤 금융상품의 이자가 높아야 될까요? 유동성이 없는 예금 이자가 유동성을 보상하는 만큼 금리가 더 얹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은 그 채무 증서, 그 주체, 그 돈을 빌린 주체가 은행이고 국채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차주의 신용도,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당연히 예금의 금리가 같은 만기의 국채 금리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쾌해졌죠. 우리가 왜 채권에 투자해야 되느냐? 오늘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만기가 짧은 거 상대적으로 1년 정도, 2년 정도에 나는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도 내에서 내 투자 금액이 결정이 돼. 이런 분이라면 굳이 채권에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예금하시는 게 낫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는 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해서 캐피털 게인을 좀 얻고 싶어. 그리고 사고팔고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세 차익을 이렇게 적절하게 좀 얻고 싶어. 이런 분이라면 유동성이 없는 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채권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거기에 좀 얹어갖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모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춘추 전국시대에 어떤 사람이 상인이죠. 두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창으로는 뭐 다 뚫을 수 있어. 이 방패로는 다 막을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말이.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상품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저희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채권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 금융에서 말하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리스크 리턴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위험, 수익, 관계라고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리스크 리턴 릴레이션십을 이게 깨는 말이에요. 좀 이상한 거죠. 뭐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 6만 원 언저리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배를 버는 거예요? 18배 이상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채권은 최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걸 이제 머니 이징 한다고 그러는데 이 양쪽 완화의 시대에 마이너스 금리도 경험을 하긴 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 투자에서 제가 맥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값은 아까 제가 예로 드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자가 없던 시점에 제가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얼마 받고 원금 얼마 받고 그게 채권의 가격의 최대 상한입니다. 이자율이 0%가 되면 그 다음부터 채권이 가격이 더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단기 채권, 뭐 이게 어떤 게 장기냐, 어떤 게 단기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이라고 하면 이거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걸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동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고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했고요. 표면 금리는 4%로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기가 1년, 5년, 30년을 예를 들었어요. 만기가 1년인 채권에서 금리를 1bp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권을 사고 그 채권의 요구 수익률이 1bp 상승한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투자한 금액이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여기 이제 시장 금리가 빠졌는데 시장 금리하고 표면 금리하고 같으면 그 액면 금액하고 채권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채권 가격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제가 이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채권을 샀는데 이게 금리가 시장 금리 요구 수익률이 1bp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손해를 보냐면 971원 손해 봅니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971원 손해 봤어요. 1,000원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bp가 빠지면 제가 얼마 이득을 보냐면 971원 이득을 봅니다. 재밌는 게 있죠. 1bp가 움직였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 절대값이 971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1%를 움직였다고 제가 금리를 1% 올리는 거하고 1%를 내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리가 1% 오르면 제가 손해를 보겠죠. 이때 손해보는 금액은 96,000원입니다. 96,371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버는 금액은 97,794원이에요. 달라요. 이게 금리가 내려갈 때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게 1년짜리니까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그러는데 30년짜리를 보면요. 30년짜리는 금리가 1bp 오르면 제가 얼마를 손해를 보냐면 17,359원 손해를 보고요. 1bp 떨어지면 17,402원을 벌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1% 올라가면 저는 154만 5,433원을 손해를 보는데 금리가 1% 빠지면 제가 196만 9,013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재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리가 1bp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1년짜리는 971원, 5년짜리는 4,490원, 30년짜리는 17,000원이 넘어요.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이 커지죠. 두 번째로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만기가 1년, 5년, 10년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만큼 가격의 변동의 증가폭은 그 시간의 증가만큼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걸 사람들이 채권 전문가들이 듀레이션 해갖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가분들은 뭐 듀레이션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만기가 길수록 내가 투자하는 채권의 금리가 변하면 내가 좀 가격 변동이 심한 위험에 노출이 되는구나. 그리고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면,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이게 그 채권의 금리가 1% 움직였을 때 이게 30%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19% 이렇게 15%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년짜리는 금리가 1% 오르면 15% 움직였어요. 1,000만 원에 150만 원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1% 빠지면 19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20%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퍼센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1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올랐을 때는 15.5%, 금리가 내렸을 때는 19.7%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가 미미하게 움직였을 때, 1bp 움직였을 때는 채권의 등락은 채권 가격의 등락은 얼추 비슷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이렇게 변하면 오르고 내릴 때 그 폭이 절대값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채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짜리 채권을 1,000만 원을 제가 투자하면 가격 변동이 971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금액일까요? 보통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1% 움직여도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얼추 96,000원이니까 제가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0만 원이 중요한 금액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리가 제가 채권 투자해 갖고 1%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30년은 좀 다르죠. 30년은 제가 1,000만 원 투자해서 이게 150만 원을 손해보는 거니까 금리가 1% 오르면 이건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단기 채권은 좀 안전자산이고 장기 채권은 좀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1,000만 원일 경우에 10만 원이잖아요. 1억일 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억일 때는요. 억이 되는 거죠. 조가 되면은요. 조가 내가 1조 채권을 들고 있는데 금리가 1%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해보는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그 주장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일반인 분이라면 단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그러니까 채권 금리의 등락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동 폭이 미미하니까 좀 별다른 걱정 않고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20년, 30년짜리 채권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좀 얘기가 다르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리가 내가 사고 빠지는 국면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채권을 투자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전개될 것인지 이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지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지탐금융 또는 지탐 10분 금융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방송을 봐요. 그런데 저는 출신이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는 좀 다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할 때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뷰테이킹 한다고 그래요. 제가 뷰테이킹을 하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주식 왕창 사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주식 채권 왕창 사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 계좌를 어떻게 플러스로 만들지? 내가 이걸 북이라고 하고 이걸 내 계좌를 제가 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북 매니지먼트 한다고 그럽니다. 금리가 떨어질지 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하려는 금액이 1억이에요. 예컨대.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묻는 거죠. 당신 자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산이 수백억 있는 분이에요. 수백억 있는 분이 1억, 2억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분이 전 재산이 1억 또는 2억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이게 타이밍 왔어. 제가 채권 투자를 해서 2배, 3배를 번다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 전 재산을 30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하겠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기하고 장기하고 자산을 좀 배분하는 전략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 부의 크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득을 창출해내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지 단순하게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장기 채권에 투자할 거야 꼭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이 한 5억 퇴직금하고 뭐 자기 재산하고 합해가지고 한 5억 되시는 분의 재산이 이걸 5억을 전부 장기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이걸 처분해야 될 때 불가피하게 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금리가 1%라도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금의 15%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령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에서 추구경제과정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채권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손을 들고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세요.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채권을 사고 나서 금리가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하시기를 그거는 평가손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평가손은 손실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건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설득하기가 좀 난처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하고 채권의 차이였습니다. 주식을 먼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는데 이게 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려요. 기다리면 이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 채권의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런 거죠. 그 미래에 제가 채권을 투자해서 받을 현금 흐름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수입 이자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의 상환일에 가가지고 받게 되는 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제가 그 수입 이자하고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을 다 더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자율, 요구 수익률이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차의 현금 흐름, 2년 차에 받게 되는 이자, 3년 차에 받게 되는 수입이자, 만기에 받는 원금을 저희가 더하려면 이거를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커져서 그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그걸 현재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수입 이자를 앞으로 몇 번이나 받게 되는지,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로는 만기가 얼마나 긴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만기가 되는 채권이에요. 바로 코앞이죠.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뭐 만기에 받는 게 원금하고 수입 이자라면 오늘 그 채권의 가격은 결국은 그 원금하고 수입 이자를 하루치 이자 할인해서 나누는 거에다가 해가지고 구할 것인데 거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만기가 짧아지고 해서 결국은 이게 거의 만기일에 가면 만기일에 받는 금액하고 똑같아지는 그렇게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짜리 국채를 투자를 하면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냥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4% 이자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제가 순전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 30%, 50%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근데 저는 몇 프로 받고 있어요? 4%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20% 받을 때 나는 이 채권 4% 받고 있는 상황을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뭐 제가 그분을 설득하기는 어렵죠. 그럼 손해고요, 명백히. 그리고 제가 이걸 급전이 필요해 갖고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채권 4%에 안 사줄 거 아닙니까? 20%에 살려고 하니까 할인율이 커지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처분할 때 손실이 발생합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손도 손실입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